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깊이 있는 인사이트로 여러분들의 투자를 잘 이끌겠습니다. 저는 강관우입니다. 계속해서 개장 분위기 살피겠습니다. 간밤 뉴욕 증시는 추수감사절로 휴장했습니다. 유럽의 경우 유로존 인플레 둔화 등 영향으로 일제히 상승세를 보였고요. 유가는 오펙 플러스 감산회의 연기 후 내림세를 이어갔습니다. 오늘도 증시 구와 함께 하시면서 다양한 정보 얻어가시길 바랍니다. 자, 그런가 하면 어제 우리 증시 코스피 코스닥 양 지수 플러스권에서 종가 형성했습니다. 코스피는 0.13%, 코스닥은 0.17% 상승으로 마감했는데요. 외국인 사자세 강보합권에서 마감 지었습니다. 특히나 코스피의 두산 로보틱스 같은 경우는 7거래 연속해서 상승세를 보여주고 있고요. 2차 전지 역시도 강세였습니다. 자, 그렇다면 예상 체결 지수부터 한번 살펴보고 넘어가시죠. 네, 코스피, 코스닥 오늘도 소폭 오른 채 출발할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래도 힘을 내주고 있고요. 코스피 0.12% 상승하면서 2,518.09포인트 선에서, 코스닥은 0.2% 올라가면서 817.6포인트 선에서 출발할 것으로 보여집니다. 자, 그럼 시가총액 3위 종목군들의 움직임도 살펴보겠습니다. 코스피 1위부터 5위까지 지켜보시죠. 네, 삼성전자와 삼성바이오로직스, 삼성전자 우선주, 오늘 삼성그룹사는 보합권에서 출발할 것으로 보여집니다. LG에너지솔루션은 0.33%, SK하이닉스는 0.85% 강보합권에서 시작할 것으로 예상이 되네요. 자, 6위부터 10위까지 살펴보겠습니다. 포스코홀딩스 0.21%, LG화학 1.73%, 오늘도 2차 전지 쪽 강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현대차가 1.14%로 좀 약하게 밀릴 것으로 보여지고요. 기아가 0.59%, 네이버가 0.24% 강보합권에서 출발할 것으로 보여집니다. 자, 그럼 코스닥도 살펴봐야죠. 1위부터 5위까지 지켜보겠습니다. 에코프로 BM 0.41%, 에코프로 0.71%로 에코프로 형제주도 오늘 무난한 출발을 알리고 있습니다. 셀트리온 헬스케어와 LNF는 보합 출발할 것으로 보여지고요. 포스코 DX 0.71% 강보합권에서 시작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6위부터 10위까지 마저 살펴보겠습니다. HLB는 보합권, 알테오젠은 0.14% 좀 밀리면서 시작할 것으로 예상이 되고요. 셀트리온 제약은 0.78%, JYP 엔터테인먼트 0.61%, 레인보우 로보틱스가 2% 넘게 껑충 뛰면서 시작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네, 오늘도 개장 전에 두 가지 종목 살펴봐야죠. 하이투자증권 스마트PB센터 이화진 과장님 연결합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네, 과장님 첫 번째 종목 바로 여쭤보겠습니다. 네, 일단 JNTC입니다. 최근에 좀 주가가 좀 많이 올랐습니다. 일단 이 회사는 이제 스마트폰이랑 그리고 자동차, 이제 디스플레이 쪽에 들어가는 커브 글라스를 일단 만드는 업체인데, 물론 이 회사뿐만 아니라 뭐 동원 아나텍도 마찬가지고, 최근에 이제 중국 화웨이가 이제 메이트 60을 이제 출시하게 되면서 사실 본격적으로 중국은 스마트폰 출하량이 계속 꾸준하게 지금 올라오고 있습니다. 실제로 이번 9월달 이제 중국 스마트폰 출하량 데이터도 나왔을 때도 그만큼 계속 꾸준히 올라왔었고, 실제로 지금 화웨이 같은 경우는 내년에 한 6,600만 대자 수준을 달성할 것으로 보이고 있는데, 이 수치가 사실 어떤 수치냐면은 일반적으로 연간 삼성전자랑 애플이 대략 한 2억 5천만 대 정도 출시를 하고 있습니다. 그만큼 화웨이가 지금 빠르게 수치가 올라오고 있다는 측면이기 때문에, 그렇다면은 삼성전자가 2억 한 6천만 대, 그리고 이제 애플이 2억 4천만 대라고 치면은 실제로 화웨이가 그동안 출시를 못했던 상황에서 이번에 내년에 6천만 대를 출시를 한다. 결국에는 이제 비중 자체를 다른 삼성이나 애플 쪽에서도 줄일 수밖에 없는 상황이 아닌가. 물론 중국 쪽에 이제 좀 치중되어 있는 부분도 없지 않아 있긴 하지만은, 그만큼 중국에 있는 스마트폰 비중 자체가 그만큼 전 세계에서 그 20% 정도 비중을 좀 차지하는 나라이기 때문에 과연
스마트폰 관련, 삼성전자나 애플 쪽 관련 부품 업체들이 생각보다 내년에도 좀 좋지 않을 수도 있다. 물론 대신에 하위 쪽으로 들어가는 업체들 같은 경우는 최근에 주가가 말해주듯이 충분히 좀 기회가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에 JNTC 같은 경우는 그만큼 하위에 들어가는 물량에서 대략 한 2천만 대 정도는 들어갈 것으로 보이고 있습니다. 대략 한 3분의 2 정도 물량이기 때문에 그래서 최근에 저 주가가 크게 반등을 했었고, 물론 하위가 잘 되고 전체적으로 중국의 스마트폰 출하량이 올라간다라고 하게 되면은 삼성전기도 가장 큰 수혜를 받을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결국에는 우리는 이게 무조건 삼성전자, 애플에 대한 비중이 줄어든다기보다는 결국에는 스마트폰 출하량이 올라오고 있다는 측면에 를 봤을 때 작년보다 조금 많이 나아진 상태라는 점에서는 조금 좀 긍정적으로 좀 봐야 되지 않을까라는 측면에서는 최근에 JNTC 주가가 좀 많이 오르긴 했습니다만은 이게 어떻게 보면 하웨이가 이제 본격적으로 출하량이 증가하는 초입 단계를 좀 보고 있기 때문에 꾸준히 좀 상승하는 흐름은 좀 갈 수 있지 않을까라고 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커버 글라스 하는 업체 JNTC 들어봤고요. 그 다음 주식 뭐가 있을까요? 네, 그 다음은 좀 생소할 수도 있는데, 이제 CU박스입니다. 이제 이 회사 같은 경우는 AI 알고리즘 이제 기반의 얼굴 인식이나 객체 인식에 대한 소프트웨어를 이제 전문으로 하는 이제 기업이라 보시면 될 것 같고, 일단 매출 비중은 대다수가 지금 이제 한국항공공사, 인천공항 쪽에 있는 그런 우리가 여행을 많이 가시는 분들은 아시겠지만은 이제 스마트 패스, 이제 우리가 얼굴 인식만 하게 되면 바로 이제 패스를 할 수 있는 역할을 하고 있는데, 여기서 매출 비중이 한 29% 정도 비중을 차지하고 있고, 나머지가 이제 본인 인증이나 데이터 관리 이런 관련해서 나머지 32%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데, 일단은 CU박스 같은 경우는 일단 공공기관의 비중이 굉장히 높습니다. 인천공항, 김포공항 이쪽을 시작을 해서 지금 특히 관광지가 굉장히 많은 태국이나 베트남, 특히 지금 베트남 쪽에 이쪽에 이제 수출 지금 목전에 지금 두고 있는 상황인 만큼 아마 이런 CU박스 AI 알고리즘 기반의 얼굴 인식을 하고 있는 이 자체가 이게 우리가 이제 리오프닝 이후부터 이제 관광객들이 워낙 이제 본격적으로 많아지는 시기다 보니까 실질적으로 정부 쪽에서도 굉장히 큰 관심을 좀 가지고 있는 회사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CU박스는 이번에 공공기관을 토대로 해서 향후에 아니면은 일반 우리나라 금융 관련, 특히 최근에는 신한투자증권이나 이런 보험사, 은행과 같은 회사들과의 본격적인 MOU를 계속 맺고 나아갈 것으로 보이고 있고, 특히 사기업들, LG, CNS나 이런 회사들과도 이제 본격적으로 이런 AI 알고리즘 기반에 대한 보안 체계에 대한 이슈가 계속 시장에서 크게 좀 관심을 받고 있는 회사이기 때문에 오늘 올해 매출이나 이제 영업이익 같은 경우는 90억 적자 정도 예상이 되고 있고, 특히 매출액은 172억 정도 되고는 있기는 하나, 결국 최근에 이제 AI 관련 종목들은 대다수가 이런 흐름들을 계속 유지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물론 저도 저도 공부를 하다가 알게 됐는데, 이게 정책 관련주로 좀 엮였더라고요. 저도 오늘 아침에 이걸 보고서 알고는 있었는데, 그러면서 조금 이런 관련된 공공기관으로 좀 더 확대되는 흐름도 저는 충분히 좀 나올 수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회사가 또 로봇과도 좀 로봇과도 진출을 할 것으로 보이고 있는데, 우리가 일단은 흔히 우리가 공장에서 물류에서 이제 주문을 했을 때 그 주문을 자동으로 이제 인식을 해서 오더를 물량을 내는 로봇 관련 또 기술도 가지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일단 로봇과 AI를 묶게 된다고 하게 되면 CU박스가 조금 수혜를 받을 수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일단은 AI 쪽으로는 이거와 비슷한 회사가 피어그룹이 알체라입니다. 이제 알체라랑 CU박스랑 경쟁 구도를 좀 보시면 될 것 같고, CU박스는 정책 모멘텀 플러스 향후에 공공기관에서 사기업 쪽으로 확대되는 모습으로 조금 관심을 가지면 되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개장 전 두 가지 종목 담아봤습니다. 첫 번째 종목 JNTC. 수급적으로 보면 어제 외국인 기관 쌍끌이 순매수세가 들어왔습니다. 스마트폰 부품 제조업체 JTNC가 화웨이 공급 물량을 회복해 실적이 빠르게 성장할 것으로 보여지고 있고요. 또 스마트폰과 자동차용 디스플레이 등에 사용되는 커버 글라스가 JNTC의 주요 제품입니다. 목표가는 2만 원, 손절가 12,000원 제시해 주셨고요. 자, 두 번째 종목은 CU박스입니다. CU박스 어제 12% 넘게 급등했습니다. 주가는 하락 추세에서 벗어나 상승 전환에 시동을 걸고 있고요. 이 한동훈 법무부 장관이 이민청 설립 법안 제출에 주가 영향을 주고 있는 것으로 풀이됩니다. 자, 두 가지 종목 모두 개장 전에 살펴봐 주시면 좋겠습니다.
네, 11월 24일 금요일 우리 시장 문 열었습니다. 예상 체결 지수는 코스피, 코스닥 양지수 소폭의 상승세를 보여주면서 강하게 출발할 것으로 보여지고 있습니다. 우선은 플러스권을 예상하고 있고요. 환율은 오릅니다. 1,301원대, 그리고 WTI 국제 유가는 오늘 떨어집니다. 77달러 선 조금 상회하고 있습니다. 자, 어제장에서 강했던 테마를 살펴보면 제약바이오 관련주 상승했고요. 또 제약업체 중 아이큐어가 19% 넘는 상승분을 보여줬습니다. 펩트론도 16% 상승했고 전반적으로 치매, 비만 치료제, 제약업체가 상승 흐름을 탔던 어제 하루였고요. 엔터주도 또 오랜만에 빵긋 웃었네요. 내년 음반 판매량 및 월드투어 성장 기대감에 상승을 보였습니다. 하이브 6% 넘게 뛰었고요. YG플러스도 오랜만에 3% 넘는 상승세를 보였습니다. 바이오 인식과 보안주 역시 상승세를 보였고 철도와 우크라이나 재건, 건설기계도 상승을 했었던 하루였습니다. 자, 그렇다면 예상 체결 지수에서 오픈된 지수의 모습과 함께 다양한 종목 이야기도 들어보겠습니다. 코스피, 코스닥 0.2%, 0.15% 예상 체결 지수와 크게 다르지 않은 모습입니다. 코스피는 0.2% 올라가면서 2,521선, 코스닥은 0.2% 상승하면서 817.6포인트 선에서 출발하고 있습니다. 자, 우선은 금요일장 양 지수가 기분 좋게 힘을 내주면서 시작하고 있는 모습이고요. 자, 그렇다면 지금 많은 투자자분들께서, 시청자분들께서 관심 많이 갖고 계신 10개 종목에 대해서 저희가 관심 종목을 추려봤습니다. 화면을 통해서 하나하나 살펴보겠습니다. 자, 첫 번째 종목입니다. 에코프로 머티 계속해서 실시간 조회 상위 종목으로 이름 올리고 있습니다. 오늘은 2% 넘게 빠지면서 출발을 하고 있는데요. 현재가는 96,500선입니다. 에코프로 머티 4분기 적자 가능성이 짙어지고 있습니다. 고평가 시선이 여전한 만큼 투자에 주의가 필요한 상황입니다. 자, 두산 로보틱스 4.98%, 5% 가까이 상승하면서 현재가 67,500선에서 시작하고 있습니다. 협동 로봇 제조 기업이죠. 7거래일 연속해서 상승에 5% 넘게 어제장에서도 급등한 채 종가 마감했고요. 67,000선 재돌파하면서 현재가는 67,500선입니다. 자, 다음 종목은 제넥신 현재 1.89%, 약 2% 가까이 빠지면서 시작하고 있습니다. 4거래일 만에 24% 넘게 급등했었는데 오늘은 어느 정도 매물 출회가 나오고 있는 모습이고요. 다음은 에이징랜드 살펴보겠습니다. 에이징랜드는 현재 3.69%, 약 4% 가까이 뛰면서 현재가 42,200선에서 거래되고 있습니다. 다음은 큐로셀 0.68%, 지금 63% 하락세를 연출하면서 현재가 31,555선, 550선에서 시작하고 있는데 큐로셀 같은 경우는 첨단 바이오 의약품 제조업 허가 취득으로 상승했다가 하락 전환했습니다. 이 3거래일 내리 하락 후에 어제 반등했는데요. 오늘 다시 하락 출발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자, 그럼 다음 종목들 살펴보겠습니다. 실시간 조회 상위 종목이고요. 스톰테크 오늘 6% 빠지면서 시작하고 있네요. 지금 현재가는 16,890선이고요. 스톰테크 코스닥 상장 첫날 70% 넘는 강세를 보여주면서 어제도 급등했습니다. 정수기 부품 기업이고요. 단 오늘장에서는 시초부터 6% 넘게 빠지고 있습니다. 투자 판단에 주의가 필요해 보입니다. 덕성 1% 넘게 오늘도 상승하고 있습니다. 한동훈 관련주로 지금 테마주로 언급되고 있고요. 현재가는 8,210원선입니다. 자, 다음은 한싹 0.21% 소폭 하락하고 있습니다. 하락 하루 만에 19%가 넘게 급등했는데 보안 전문 기업이죠. 오늘 0.1% 하락하고 있네요. 자, 그렇다면 오늘 상장한 종목 두 가지 알아보겠습니다. 첫 번째 종목부터 화면을 통해서 만나보겠습니다. 한선 엔지니어링 현재 166% 넘게 뛰면서 18,670선에서 거래되고 있습니다. 코스닥 입성한 첫날입니다. 계측 장비용 피팅 그리고 밸브 제조 기업이고요. 청약에 흑행했었습니다. 경쟁률 1,141대 1이었고 현재 166% 껑충 튀면서 18,670원대에 거래되고 있습니다. 자, 그럼 다음 종목도 살펴보시죠. 네, 그린 리소스 오늘 데뷔한 종목입니다. 81% 급등하면서 현재가 31,700선에서 650선 왔다 갔다 하는 모습입니다. 반도체 관련주입니다. 역시 청약에 그리고 수요 예측 결과에 흥행했던 종목이고요. 반도체 공정 설비 초고밀도 특수 코팅 전문 기업입니다. 이 반도체 관련주로 꼽히고 있고 현재 86% 넘게 뛰면서 31,600선 지금 계속해서 엎치락뒤치락하는 모습이네요. 주가 추이 계속해서 지켜보겠습니다. 자, 그럼 보다 자세한 소식은 강관우 앵커와 함께 하시죠. 자, 5분 정도 지금 지내려고 하고 있습니다. 자, 그린 리소스, 한선 엔지니어링 제가
뭐 말씀 안 드려도 금방 이제 훑어봤고요. 에코프로모티 뭐 관심 순위 3위권에 올라와 있습니다. 장 초반에 약간 약하게 시작하다가 지금 플러스로 약간 돌았죠. 근데 여기는 좀 늦게 나오고 있습니다. 삼성전자 보합권에서 유지되고 있고 오늘 두산로보틱스 어제 장 초반에 아주 강했습니다. 장 후반부터 조금씩 밀려 내려갔다 오늘 다시 회복하려고 지금 노력을 하는 것 같습니다. 3.7% 올라오고 있고 2차 전지가 오늘 전반적으로 조금 활기를 띠죠. 그래서 포스코홀딩스, 에코프로 0.7, 0.3 이렇게 올라가는 느낌입니다. 카카오가 최근에 주가가 받는 폭이 좋습니다. 그래가지고 여러분들 관심들이 좀 많으신 것 같은데 오늘도 장 초반에 0.4% 이렇게 올라오면서 관심권 상위에 있다. 이렇게 읽으시면 되고 에코프로 BM이 오늘 좀 강하네요. 1.8%. 에코프로 BM이 코스닥에서 시총 1위입니다. 이런 회사가 이제 올라가면은 전체적으로 끌고 갈 수 있죠. 그런 느낌으로 2차 전지주가 전체적으로 좀 분위기가 괜찮다. 이렇게 읽으시면 되고요. 포스코 DX, 포스코 퓨처엠 오늘 더 강합니다. 3.6%. 여기도 전구체를 하는 회사가 맞습니다. 그래서 관심을 좀 기울이는 것 같고요. 셀트리온, LG화학도 2.5%. 이렇게 LG화학 같은 대형주가 오르면 화학 업종이 다 이렇게 오르는 걸로 나오게 되죠. 잠시 후에 살펴보겠습니다. 자, 오늘은 외국인들 선물에서 481계약 순 매수하고 있고 코스피 코스닥에서는 큰 움직임은 아직까지는 보이지 않고 있습니다. 자, 시가총액 상위로 가보겠습니다. 삼성전자 마이너스로 좀 돌았네요. 21억 프로그램 순 매도. LG에너지솔루션은 3억 정도. SK하이닉스는 40억. 좀 많이 사는 편이죠, 그나마. 그리고 LG화학 오늘 좀 많이 사네요. 장 초반에 56억 정도 이렇게 프로그램 순 매수 들어오면서 플러스 3% 올라가고 있다. 오늘은 전체적으로 시가총액 상위에 주식들이 빨간불을 지금 보이고 있습니다. 제가 오프닝 멘트에서도 얘기했습니다만 지난 11월 6일 날 공매도가 전면적으로 금지됐잖아요. 그 뒤로 외국인들은 하루만 빼놓고는 계속 사들어오고 있습니다. 순매수를 하고 있고요. 어제도 샀습니다. 그래서 누적 기준으로 3조 6천억 원을 벌써 넘어가고 있는데 오늘 어떻게 될까요? 오늘 시가총액 상위가 빨간 이유가 그런 거에 좀 맥락이 있다 보입니다. 코스닥 보겠습니다. 코스닥은 프로그램 순 매도입니다. 에코프로 BM, 에코프로 둘 다 매도로 지금 장 초반에 보이고 있고요. 포스코 DX도 매도입니다. 11억 정도 매도, LNF는 약하게 4억 정도 사네요. 0.96% 이렇게 올라가고 있습니다. 프로그램 순 매수 상위 보겠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LG화학이 1등이고요. 포스코 퓨처엠도 50억, 4.7%. 그러니까 이 두 개가 오늘 2차 전지를 견인하고 있다 이렇게 읽으시면 되고요. SK하이닉스 그 뒤를 잇고 있습니다. 코스닥 넘어가겠습니다. 에코프로 BM 13억 정도, 2.2%. 그러니까 포스코 퓨처엠하고 에코프로 BM 시가총액 상위에 있는 코스닥 이쪽이 조금 이제 강하게 붙을 수 있다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코스닥이 지금 0.28% 코스피보다 앞서 나가는 이유이기도 하겠습니다. 프로그램 순 매도 상위 보겠습니다. 두산로보틱스 31억 순 매도네요. 2.6%. 어제 장중에 아주 높았었는데 거기를 아직 탈환을 지금 못하고 있는 이런 상황이고 삼성전자 아까 말씀드렸습니다. 에코프로모티 오늘 마이너스권에서 계속 지금 극복을 하려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만 여전히 파란 불 속에 있고 프로그램은 26억 순 매도다 이렇게 읽으시면 되고요. 마지막으로 코스닥입니다. 코스닥 에코프로 아까 말씀드렸습니다. 프로그램 순 매도입니다. 에코프로 BM은 프로그램 순 매수, 에코프로는 순 매도입니다. 그래서 그걸 보시면 되고 제주반도체, 포스코 DX 이런 순서로 되어 있습니다. 자, 우리 과장님 보면 말이죠. 테크주하고 2차 전지주 좀 상황이 좀 엇갈리는 것 같아요. 어디서 보면은 2차 전지주 강세, 오늘도 장초반에 좀 강세인데 비해서 테크주들, 엔비디아 실적 나오고 난 다음부터 HBM 관련주들도 조금씩 이렇게 밀려 내려가고 있는데 현장에서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물론 이제 어제 조금 이제 급락을 했었고 이제 오늘 같은 경우도 조금은 어제보다 좀 덜한 상황이긴 하지만은 뭐 엔비디아 실적은 뭐 계속 잘 나왔었고 대부분의 글로벌 IB도 목표가 상향하는 흐름이 계속 나오고는 있습니다. 물론 시장에는 중국 쪽의 매출이 줄어드는 게 우려라고 좀 생각을 하고 있는 건데 물론 실제로 중국 쪽에 대한 비중이 향후에는 커질 수는 있지만은 지금 상황에는 계속 꾸준하게 이제 중국 쪽에 대한 견제를 계속 해왔던 상황에서 물론 12월 달에 이제 저가용 이제 그 칩을 이제 본격적으로 출시를 할 것으로 보이고 있는 상황에서 물론 최근에 화웨이도
그 본격적인 7나노 공정을 독자 개발하게 되면서 사실 실제적으로 중국이 그만큼 반도체 구기를 본격적으로 성공을 했다. 뭐 이런 이슈가 시장에서 나오다 보니까 결국에 거기에 대한 컨센 자체를 좀 낮추는 분위기가 좀 시장에서 좀 나오고는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 측면에서 물론 4분기에는 실제로 굉장히 좋아질 수 있지만 과연 내년에 본격적으로 이 경쟁 시장에 들어게 되면은 그만큼 성장성에 대한 부분은 조금은 우리가 컨센을 낮춰야 되는 게 아닌가라는 좀 시장에서 나오는 그냥 분위기가 좀 그런 것 같습니다. 하지만은 HBM 자체가 내년부터는 본격적으로 계속 성장 단계에 있는 상황이고, 물론 우리나라는 삼성전자나 SK 하이닉스 이제 기반으로 해서 내년부터 정설을 본격적으로 가는 흐름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에 물론 4분기 실적도 어느 정도 크게 우리나라 반도체 업체들 같은 경우도 크게 개선되는 사항은 아니긴 하지만은 아마 삼성전자 같은 경우가 오히려 최근에 재고에 관련 부분도 조금 많이 개선이 될 것으로는 보이고 있기 때문에 내년 한 2분기, 1분기 때부터는 조금은 실적 자체가 이제 흑자로 돌아서는 분위기가 나온다고 하게 되면은 지금부터라도 조금 주가는 올라가는 게 맞는 게 아닌가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테크주 계속적으로 좋게 보시는 그 뷰를 말씀을 주셨고요. 자, 2차 전지주를 가볼까요? 오늘 에코프로모티 역시 안 볼 수가 없는데 최근에 보면은 거래가 좀 줄었어요. 오늘도 좀 거래가 주는 느낌이고 어제가 거래가 좀 많이 줄었죠. 어제 특히 장 종가에서 확 밀어가지고 눌리면서 끝났는데 오늘 마이너스권에서 출발해가지고 계속 1%권 왔다 갔다 지금 하는 그 상황입니다. 자, 이거 어떻게 봐야 될까요? 수급을 뭐 당연하지는 못하지 않습니까? 오늘도 보면 포스코피치는 3.9% 오르고 2차 전지 전체적으로 뭐 탑 10 종목들 이렇게 플러스권에 있습니다만 펀더멘탈하고 말이죠. 수급하고 이렇게 견주어 봤을 때 이제 조금 수급 쪽에서 펀더멘탈을 봐야 될 시점이 점점 다가오는 거 아니겠습니까? 어떻습니까? 네, 이제 그동안 이제 에코프로모티 쪽으로 수급이 굉장히 많이 쏠리게 되면서 오히려 에코프로 기존에 있던 BM이나 에코프로가 주가가 굉장히 탄력이 굉장히 약해진 흐름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러면서 아마 제 생각인데 에코프로모티 쪽으로 들어오는 수급 자체가 만약에 이제 차익 실현이 나온다라고 하게 되면은 다시 또 에코프로 그룹 쪽으로 또 움직일 가능성이 높다는 측면에서 사실 지금 상황에서 이제 펀더멘탈 흐름보다는 조금 수급 쪽의 요인으로 어떻게 보면 따로 노는 흐름으로 좀 가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사실 어제도 중국 탄산리튬 가격이 계속 최저치로 지금 빠지고 있는 상황이고 사실 업황이 계속 안 좋은 건 맞는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주가는 계속 이런 수급적 요인으로 가고 있다는 측면에서는 과연 이 현상들이 과연 어디까지 이어질지 여부가 좀 중요할 것으로 보이고 있는데 물론 4분기도 사실 에코프로 BM의 실적은 좋지는 않을 것으로 보이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또 한번 수급적 요인이 좀 탄력이 더 안 좋아질 수 있다는 측면이기 때문에 제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뭐 반등은 잠깐 나올 수는 있을지 모르겠지만은 좀 추세적인 반전은 나오기는 제가 볼 때 당분간 좀 힘들 것으로 보이고 있습니다. 그렇다면은 언제쯤 들어가야 되냐라고 하게 되면은 그래도 적어도 1년 정도는 조금은 어느 정도 행보를 할 수 있는 상황이고 업황이 빠르게 돌아서 흐름이 나온다라면 그때 시장이 달라진다고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에 물론 시장에서는 자꾸 CATL이 내년에 홍콩에서 상장하네 아니면은 그리고 유럽 쪽의 시작을 캐파를 굉장히 빠르게 좀 가져가고 있다는 측면에서는 우리도 그거를 양극재나 이런 업체들 같은 경우는 충분히 견제를 해야 된다는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추이를 봤을 때는 지금 당장은 사실 그렇게 빠르게 주가가 올라갈 수 있는 펀더멘탈은 아니다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펀더멘탈 쪽에 좀 유의를 하자 이런 말씀 주셨고요. 자, 마지막으로 하나만 더 가보겠습니다. 로봇주 두산 로보틱스 안 볼 수가 없는데 최근에 뭐 연기금이 사들어오고 있다 이런 뉴스도 나왔었죠. 두산 로보틱스 오늘 장초반에 2.3%, 4% 왔다 갔다 하고 있습니다만은 결국은 이쪽도 성장성은 있습니다만은 결국은 펀더멘탈이 과연 받쳐줄 거냐 이런 이슈 아니겠습니까? 어떻게 보세요? 결국에는 이제 두산 로보틱스는 내년 한 2분기에 일단은 흑자 전환 기대로 이제 IPO 보고서에도 일단 나왔던 것 같고 물론 이제 최근에 뭐 했던 로봇 같은 경우가 대부분이 결국에는 인건비 대체로 시장에서 나오고 있는 상황이고 하지만 최근에 미국 인건비가 조금은 이제 빠지는 건 아니고 이제 둔화되는 흐름으로 가고 있다는 측면에서는 물론 어차피 업황이 이제 그런 협동 로봇을 쓰이고 있는 제조업체들이 하나둘씩 생기게 되면은 결국에는 계속 쓸 수밖에 없는 상황으로 저는 갈 것으로 보이고 있습니다. 특히 두산 로보틱스는 북미 쪽 시장을 본격적으로 법인을 세워서 계속 준비 중에 있는 상황이고 그러면 이제 그게 내년에 2분기에 본격적으로 들어온다. 그리고 뉴르메카도 포스코와의 그런 제휴적인 이슈가 계속 시장에서 나오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결국에는 지금 최근에 한학도 2분기, 3분기 실적이 안 좋았지만은 중국이 계속 경기 부양책을 함에 따라서 중국 쪽에 대한 로봇 수요가 계속 어느 정도 업황이 회복되고 가고 있는 상황이 흐름으로 간다라고 하게 되면은 로봇도 계속 꾸준하게 그에 대한 선방 어느 정도 현재적으로 좀 반영하는 흐름으로 간다는 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주가가 최근에 계속 꾸준히 좀 나왔던 것으로 보이고 있고 이제는 사실 뭐 정책적인 모멘텀은 좀 단기적인 좀 이슈를 좀 생각을 하고 있고 결국에는 언제 얘네들이 돈을 버는지가 좀 중요하다고 생각하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지금 어느 정도 내년 1, 2분기에 대한 흐름이 조금 긍정적으로 보인다는 측면에서는 두산 로보틱스를 필두로 그 안에서 따로 조금 순환매가 충분히 저는 일어날 수 있지 않을까 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지금까지 하이투자증권 스마트 PB센터 이화진 과장님 인사이트 들어봤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따라가 말어 시작하겠습니다. 오늘은 이스토리의 김태성 본부장과 함께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외국인들이 최근에 계속 사고 있어요. 지금 공매도 금지해놨는데 네. 오히려 3조 6천까지 지금 누적적으로 네. 계속 사고 있습니다. 어떻게 보세요? 일단 우리가 기대했던 지금 산타 랠리가 나오고 있는 상황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네. 들어요. 뭐 산타 랠리라 그래서 무조건 12월 달에 온다라고 생각지 마시고 저는 지금이 그 랠리의 시작점 혹은 랠리가 나오고 있는 저는 출발점이라고 좀 보시는 게 맞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고 있고 대신에 방심을 하면 안 될 것 같습니다. 일단 뭐 엔비디아 실적이 그렇게 잘 나왔음에도 불구하고 이 향후의 가이던스에 대한 이슈가 좀 불거지면서 조정이 나왔던 상황. 네. 우리나라도 사실 삼성전자, SK하이닉스가 이 구간에서 더 치고 갈 것이다라는 평가들이 더 많았었거든요. 근데 지금 치고 가야 할 자리에서 치고 가지 못한다라고 하면 잠시 또 숨고르기가 조금은 세게 나올 수도 있는 시장이기 때문에 저는 긍정적으로 보되 방심은 금물이지 않을까라는 의견 들어보도록 방심은 하겠습니다. 금물이다. 자, 먼저 얘기를 들어봤고요. 오늘 실시간 상승률 상위 종목 코스피부터 좀 보겠습니다. 탑5 오늘은 부강약품, 두산로보틱스, 덴티움, 포스코퓨처 오늘 강하죠. 애경케미칼 어느 걸 좀 얘기해 볼까요? 사실 이제 이 시장의 측면 승부라고 할 수 있는 저는 섹터를 측면 승부. 측면 승부. 네, 제약 바이오 섹터로 좀 이야기 드리고 싶습니다. 네. 왜냐하면 포스코퓨처엠, 두산 로보틱스 워낙 그동안에 너무 많이 다뤘기 때문에 이들은 저희가 이야기 안 하더라도 시청자분들이 더 잘 아실 것 같고 대신에 이 부강약품이라는 기업에 대해서는 아마 많은 시청자분들이 저 기업이 오늘 왜 올라? 이렇게 좀 생각하실 것 같아서 네. 일단 전체적으로 지금 제약바이오 같은 경우에는 특별한 개별 뉴스가 있어야지만 올라간다라고 좀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일단 부강약품 같은 경우에는 일본에서 만들어진 이 조현병 치료제 라투다가 지금 국내에 FDA 승인을 지금 받았다라고 좀 보시면 될 것 같고 네. 또 이 라투다에 대한 독점 판매권을 가지고 있는 기업이 부강약품이다. 이렇게 좀 보시면 될 것 같은데 굉장히 좋은 뉴스죠. 예. 좋은 뉴스가 실제로도 맞습니다. 그런데 조현병이라고 하는 이 병의 환자가 얼마만큼 많을까도 우리는 고민을 해봐야 된다. 네. 왜냐하면 감기 환자, 암 환자에 비해서 상대적으로 사실은 조현병 환자 같은 경우에는 그 숫자가 많지는 않거든요. 심각한 병이기는 그렇죠. 좀 아무래도 작다. 이 규모 자체가 그렇게 또 많지 않다 보니 좋은 뉴스이긴 하나 이 뉴스의 지속성이라든지 연속성을 여러분들이 한번 꼭 체크를 하셔야 된다라는 의견 한번 드려보면서 예. 제약바이오 관련 뉴스가 나올 때는 무조건 승인, 뭐 통과 이런 이슈에만 너무 반응하지 마시고 그 약이 정말로 팔렸을 때 엄청나게 큰 효과를 줄 수 있을까? 이 부분을 저는 여러분들이 꼭 체크를 하셔야 된다라고 생각이 드는데 부강약품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좋은 뉴스이긴 합니다. 하지만 이 부분이
향후에 적용이 되는 시기가 올해 연말이 아니라 내년 상반기이기 때문에 네. 아무래도 계속해서 이제 치고 가기보다는 저는 조정도 충분히 나올 가능성이 높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오늘 왜 오르는지는 알고 계시되 너무 적극적으로 투자는 위험할 수 있다라는 의견 한번 들어보도록 밑에 하겠습니다. 깔린 얘기는 그냥 가지고 계신 분은 팔어라 이런 얘기가 좀 들리고요. 자, 코스닥 시장도 함께 좀 알아보겠습니다. 시총 3천억 이상 중에서 실시간 상승률 탑5입니다. 한선 엔지니어링, 에이지글랜드, 데브시스터즈, 에브리봇, 뷰노 이렇게 5개인데요. 어느 거 얘기해 볼까요? 사실 한선 엔지니어링을 이야기해야 될 것 같은데 네네. 150%가 갔기 때문에 그러게요. 근데 일단 오늘 신규 상장주이기 때문에 이 종목은 제가 다음 주에 한번 정리해 드려보도록 하겠고요. 네. 에브리봇을 한번 좀 이야기해 드리고 싶어요. 에브리봇. 최근에 로봇주들이 다시 한번 지금 굉장히 좋은 퍼포먼스를 내고 있고 그 중심은 두산 로보틱스가 이제 키를 그렇죠. 쥐고 있다라고 좀 네.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사실 이제 두산 로보틱스가 없을 때에는 레인보우 로보틱스가 대장이었는데 두산 로보틱스가 지금 이 상장한 날의 고가를 넘어서는 시세가 나오는 현재 구간에서는 이 기업이 지금 대장으로서 이 시장의 방향키를 쥐고 있다. 그로 인해서 따라갈 수 있는 종목군들, 낙수 효과를 받을 수 있는 기업도 우리가 좀 관심을 가져야 될 것 같은데요. 에브리봇은 아마 많은 분들이 이제 아실 거예요. 최근에 이제 식당에 가면 서빙을 해주는 로봇들이 굉장히 많아졌고 뭐 떡볶이를 만들어주는 혹은 국수를 만들어주는 로봇들도 굉장히 많아졌더라고요. 청소기도 있는 것 같던데요. 그렇죠. 로봇 저 청소기. 집에 있어요. 역시 앵커님이 잘 사십니다. 네, 일단 뭐 그런 로봇들이 이제는 실생활에 빠르게 침투하고 녹아들고 있기 때문에 그에 따른 실적에 대한 기대치 충분히 기대할 수 있다라고 생각이 들고 있고 결국 이 자율주행과 함께 모멘텀을 또 받아갈 수 있는 이 부분들이 많다라고 생각이 들어요. 특히 대표적인 기업으로 유진로봇 같은 경우에는 기존에 하고 있던 로봇 사업을 정리하고 자율주행 쪽으로 지금 굉장히 강하게 드라이브를 거는 만큼 이 로봇은 앞으로 AI도 AI지만 자율주행 모멘텀을 가지고 움직일 수 있는 그러한 저는 섹터이기 때문에 레이더 라이다 기술을 가지고 이 AI 제품을 만들어낼 수 있는 에브리봇도 우리가 한번 관심 있게 보셔야 된다라는 의견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에브리봇은 좀 관심을 기울여 보자 이렇게 말씀을 주셨습니다. 자, 지금 시장 시작하고 22분 정도 지났습니다. 급등주 살펴보겠습니다. 네, 실시간으로 가파르게 올라가고 있는 급등주 살펴보겠습니다. 특징주 이외의 종목으로 살펴볼 텐데요. 화면을 통해서 하나하나 만나보겠습니다. 네, 첫 번째 종목 JNB 지금 굉장히 큰 폭의 상승률 보여주면서 가격 제한선까지 올라가고 있는 모습이죠. 오늘 상장했습니다. 오늘 상장한 종목들 벌써 3가지나 증시 9에서 말씀을 드리는데 반도체용 진공 장비 제작 및 초정밀 가공 부품 생산 전문 기업입니다. 현재는 29.54% 상승세를 보여주면서 22,450선 거래되고 있습니다. 자, 그럼 다음 종목 살펴보시죠. 네, 에코바이오입니다. 에코바이오 어제 시간 외에서 상한가를 기록했고요. 정유사가 지속 가능 항공유 시장에 진출할 수 있게 됐다라는 소식에 향후 수혜가 예상됩니다. 업사이클링을 통한 신재생 에너지 사업을 영위하고 있고요. 현재 17.88% 급등하면서 6,660선에서 거래되고 있습니다. 자, 그럼 다음 종목 살펴보시죠. 재룡산업입니다. 아까까지만 하더라도 16%, 15% 급등세였는데 벌써 가격 제한폭까지 올라간 모습입니다. 장단기 이평선을 모두 돌파하면서 지금 가격 상한선, 즉 지금 주가 굉장히 큰 폭의 상승률을 보여주고 있는 상한가 간 모습이고요. 4,165원 선에서 거래되고 있습니다. 자, 그럼 다음 종목도 살펴보겠습니다. 유니슨입니다. 유니슨 영국발 훈풍의 해상 풍력주의 온기가 돌고 있습니다. 유니슨 어제 5% 넘는 상승 마감을 지었고요. 시간 외에서도 강세를 보였습니다. 다만 오늘 시장에서는 살짝 윗꼬리를 달고 좀 내려오는 모습이네요. 6% 상승하면서 1,410원대에서 거래되고 있습니다. 자, 그럼 다음 종목 살펴보시죠. 네, 마지막 종목입니다. 드래곤 플라이. 게임주입니다. 신작 공개한다라는 소식에 지금 주가 강세를 보여주고 있고요. 10.96%, 약 10% 가까이 급등하면서 현재가 739원 선에서 거래되고 있습니다. 실시간 급등주 말씀드렸습니다. 자, 급등주까지 살펴봤고요. 그러면 이제 김태성 본부장 가져오신 관심 종목 좀 보겠습니다. 엔캠 따라갈까요, 말까요? 저는 따라가 보셔도 괜찮다라고 생각이 들어요. 일단 네. 엔캠 하면 이제 전해액 관련해서 사실 이제 배터리에 이제 필수적으로 들어가는 이 물질이긴 하나 네. 사실 양극재라든지 음극재의 비중에
조금 밀려서 소외받았던 저는 산업과 기업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네. 일단 엔캠 같은 경우에 이 전해질을 만드는 기업인데 이 전해질의 유통기간 혹은 이 사용 기간이 굉장히 짧다 그래요. 그래서 우리나라에서 만들어서 뭐 북미라든지 유럽에 보내서 이 배터리를 만드는 게 아니라 배터리를 만드는 공장 근처에서 이 전해질을 생산을 해야 바로 적용이 될 수 있다라고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엔캠 같은 경우에는 북미와 유럽 이러한 지역에 굉장히 많은 공장을 좀 갖고 있기에 IRA에 대한 준비가 이미 마무리가 되어 있는 상황이다라고 좀 보시면 될 것 같고 예. 공교롭게도 이 전해질 관련 기업 1위부터 글로벌 1위부터 3위가 중국 기업입니다. 최근에 미국과 중국의 정상이 만났다 하더라도 결국 이제 미국은 중국에 대한 견제를 계속할 수밖에 없다라는 생각이 들고 있거든요. 그에 따른 저는 수혜를 받을 수 있는 기업이 엔캠이다라고 좀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고 최근에 이제 이 중앙 첨단 소재라는 기업이 있습니다. 이 기업과 이제 합작해서 아무래도 이 전해액을 만드는 공장들에 대한 증설 그리고 이제 그에 따른 이 부품을 수급하는 부분에 대해서 수직 계열화를 잘 만들고 있는 기업이기 때문에 저는 여러분들이 2차 전지에 대해서 변동성이 좀 멀미를 느끼시는 분들 전 많다라고 생각이 들고 있거든요. 네. 그래서 차분히 한번 투자를 해보실 수 있는 기업 중에 하나가 아닐까라는 의견 한번 드려보면서요. 사실 오늘 시세가 그렇게까지는 좋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저는 오히려 매수할 수 있는 매력도가 좀 있지 않나라는 생각이 들고 있고요. 대신에 이 55,000원이라는 가격대 밑으로 내려가지만 않는다라고 하면 저는 충분히 공략 가능하다라고 좀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올라가게 된다라고 하면 1차적으로 제가 7만 원을 목표가를 드렸는데 만약 전기차에 대한 좋은 이슈 그러니까 지금 업황에 대한 부진 이야기가 많잖아요. 근데 이러한 것들을 이겨낼 만한 새로운 모멘텀이 나오면서 에코프로, 포스코 그룹주 이들이 상승하면서 엔캠이 만약 7만 원 위로 돌파했다? 그러면 저는 목표가를 조금 더 높게 잡아서 85,000원까지 바라보셔도 괜찮지 않을까라는 의견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저 지금 차트를 보면서도 이제 생각이 드는 게 아까 이제 말씀하시는 와중에 중국하고 미국하고 이렇게 부딪히는데 그렇죠. 전액 1등부터 3등이 중국이면은 네. 걔들 거 못 쓰게 하면은 이 회사가 완전 수혜받는 건가요? 완전히 이제 수혜를 받는 거죠. 아, 그래요. 네. 네. 엔캠 좀 기억을 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다음 종목 좀 보겠습니다. 신테카 바이오 많이 익숙한 이름이죠. 그렇죠. 따라갈까요, 말까요? 저는 충분히 지금의 가격이라고 한다면 따라가 보셔도 괜찮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네. 일단 뭐 기술적으로는 아마 이미 시청자분들이 많이 아실 것 같아요. AI가 이제 신약 개발의 이제 플랫폼으로서 사용을 하게 되면 기존의 방식보다 기간은 5분의 1로 획기적으로 줄고 또 이제 검토할 수 있는 후보 물질은 거의 1000배 이상 가깝게 이 효율 자체가 이제 극대화될 수 있다라고 나오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AI 플러스 의료 이쪽은 신테카 바이오가 단연 원픽이 아닐까라는 의견 한번 드려보도록 하겠고요. 한 가지 단점은 있어요. 네. 아무래도 이제 성장성, 기술력에는 좋은 점수를 줄 수 있지만 지금 당장 주머니가 조금 가볍습니다. 그래서 이 신테카 바이오에 대해서 제가 여러 차례 좀 많이 말씀을 드렸던 부분 중에 하나가 뭐냐면 올라갈 때 트레이딩하기에는 좀 부담스럽다. 예. 실적에 대한 아킬레스가 언제 어느 시점에 터질지 모르기 때문에. 바이오가 뭐 다 그렇죠. 그렇죠. 예. 그런데 지금처럼 주가의 위치가 낮은 위치에 있다라고 하면 저는 충분히 천천히 한번 매수해 볼 만하지 않을까라는 의견 한번 드려보도록 하겠고요. 일단 전체적으로 지금 가격이 굉장히 낮습니다. 그래서 현재 구간에서 10,000원이라는 가격대 밑으로만 주가가 이탈되지 않는다라고 하면 저는 충분히 관심 있게 보셔도 괜찮다라고 생각이 들고 있고요. 올라가게 될 경우에는 17,000원을 목표가로 제시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금 뭐 그 얘기를 들어봤는데 엔캠, 신테카 바이오 지금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시간 조금 남아서요 말이에요. 네. 지금 외국인들이 어떻게 보면은 지금 3주 연속 사왔다고 그랬는데 오늘 장 초반에는 지금 700억 정도를 지금 팔고 있어요. 코스피 306억 순매도했고 코스닥 399억 이렇게 순매도를 했는데 말이죠. 2차 전지 쪽에서 결국은 에코프로모티가 버티려고 하다가 1.7% 이렇게 쭉 이렇게 밀려 내려가고 있으면서 전체적으로 지수를 다 뭐 코스피도 그렇고 코스닥도 그렇고 끌고 내려가고 있는데 버티려고는 하는 거는 같은데 버틸 힘이 있을까요? 어떨까요? 일단 오늘은 요일적으로도 그렇고 글로벌 증시가 좀 쉬었기 때문에 우리가 욕심을 조금은 내려놔야 될 때가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고 있고 네. 가장 중요한 포인트는 이제 저는 다음 주 초에 뭐 2차 전지에 대한 테슬라 혹은 뭐 에코프로 그룹주들의 방향성도 중요하지만
엔비디아의 저는 주가의 방향성이 엔비디아. 가장 중요하다라고 생각이 들어요. 네네. 만약 다음 주 시장이 열렸는데 엔비디아가 최근에 이제 이 주가의 변동성이 확대가 된다라고 하면 아무래도 우리나라 시장은 굉장히 피로해질 수밖에 없다라고 생각이 들고 있고요. 대신에 여기서 또 하나 이제 희망적으로 우리가 체크를 보야 될 부분은 엔비디아가 안 좋다 하더라도 미국 시장에는 마이크로소프트가 있다라는 인식이 또 펼쳐지게 된다라고 하면 저는 뭐 HBM 관련주들에게는 굉장히 속상한 이야기이긴 하나 그래도 다른 기업들에게는 또 한 번에 저는 기회가 될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고 있고요. 그렇게 된다라고 하면 저는 2차 전지 같은 경우에는 수급이 혹은 거래 대금이 또 이제 살아난다라는 장점이 부각이 되면서 조금은 더 나아지지 않을까라는 의견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근데 엔비디아 이제 말씀을 하셔서 그런데 엔비디아가 시장의 생각보다 항상 상회했잖아요. 2분기도 좋았고 3분기도 좋았는데 이제 그런 거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골프를 칠 때도 네. 드라이버를 탁 치면은 조금만 여기서 차이가 나도 앞에 가서 보면 완전 다른 데가 있잖아요. 네. 그러니까 지금 4분기 내년 1분기 성장률을 이렇게 할 때 감속이 될 거냐, 더 가속될 거냐 이런 걸 좀 사람들이 생각할 것 같은데 그쵸. 여기서 감속이 된다는 생각이 조금 시장에 들어오는 거 아닐까요? 어떻습니까? 저는 그래도 괜찮다. 네. 왜냐하면 마이크로소프트의 이 AI라고 하는 산업이 또 한 축으로 잘 자리를 잡고 있기 때문에 만약 엔비디아가 흔들려? 그러면 나는 마이크로소프트로 투자를 할래. 이런 또 저는 투자의 심리도 있다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네. 엔비디아가 다소 조금 숨고르기를 하거나 약간의 브레이킹이 걸린다 하더라도 마이크로소프트가 현재 위치에서 만약 애플의 시총까지 또 넘어가는 퍼포먼스를 보이게 된다라고 하면 저는 크게 걱정할 필요는 없지 않겠는가라는 의견 한번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근데 이제 마지막으로 제가 질문 하나만 네. 더 들어가 볼게요. HBM 관련주들 저희가 뭐 한미반도체 좋다, 뭐 이수 페타시스도 관련 수혜주다, 뭐 하나마이크로도 오사트로 뭐 봤는데 HPSP 뭐 많은 종목들 얘기를 했습니다만은 뭐 하나마이크론 빼고는 다들 고평가주잖아요. 그렇죠. 그거 어떻게 해결할 수가 있습니까? 사실 한미반도체에 대해서 아마 바라보는 시각의 뷰 차이가 굉장히 클 수밖에 없어요. 네. 근데 이제 제 기준으로는 한미반도체 또한 고평가에 대한 논란을 저는 피할 수 없다라고 네. 생각을 하기 때문에 네. 뭐 한미반도체에 대해서 부정적으로 이야기 드리는 것은 아닙니다. 하지만 하나의 노이즈라도 있다라고 하면 저는 그쪽은 조금은 피해야 된다는 생각이 들고 있고 이것도 저것도 굉장히 불안하다? 그럼 저는 딱 한 기업 여러분들이 봐야 된다 아, 생각해요. 그래요? SK 하이닉스를 SK 하이닉스. 차라리 비중을 조금 확대를 하시더라도 네. 보시는 게 조금 더 안전하고 좋은 수익을 좀 낼 수 있는 방법이 아닐까라는 의견 한번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왜냐하면 지난주에 이제 ETF가 좀 출시가 됐지 않습니까? 네. 이번 주죠. 이번 주 초에 이제 반도체 ETF가 출시가 되면서 수급이 ETF하고 반도체 중소형주하고 조금은 나뉘는 모습이 보였어요. 아, 그래요? 네. 그래서 오히려 이번 기회에 만약 다시 한번 시장의 HBM에 대한 이 관심도가 높아지게 된다라고 했을 때는 전 SK 하이닉스가 더 좋아질 수 있지 않겠는가라는 의견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SK 하이닉스를 대안으로 생각해 보자. 자, 오늘 이스트리의 김태성 본부장과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증시 후 종목 리포트 분석 시간입니다. 오늘의 종목은 솔로엠 가지고 왔고요. 키움증권의 리포트를 통해서 하나하나 짚어보겠습니다. 화면 살펴보시죠. 2024년에도 꺾이지 않을 성장, 지금 솔로엠 홈페이지 화면을 캡처했습니다. ESL과 파워 엔지니어, 그리고 파워 에너지, 그리고 헬스케어, 센서, 디스플레이 이렇게 다양한 사업을 진행하고 있고요. 3분기 실적 역시도 굉장히 좋게 나왔습니다. 실적 어닝 서프라이즈를 통해서 누적 영업이익이 1,396억 원, 전년 동기에서
전년 동기 대비 137%나 넘게 뛰었고요. 높은 성장세에도 단기 실적 모멘텀을 부재로 주가가 부진했었습니다. 현재 오늘 약 9시 34분 기준으로 1% 넘게 빠지면서 28,000선에서 거래가 되고 있고요. 여전히 견조한 ESL 부문 수주 잔고와 신규 수주 기대감이 앞으로 계속해서 성장할 수 있는 동력으로 자리하고 있습니다. 오히려 지금이 매수 타이밍이다라는 분석도 나오고 있습니다. 파워 모듈, 즉 충전 전원 장치 적용조 확대로 안정적인 성장이 가능할 것이다라고 내다보고 있고요. 현재 주가는 24년 기준으로 내다봤을 때 PER 10배 미만으로 추정되고 있습니다. 견조한 실적임에도 불구하고 고점 대비해서 10% 넘게 이상에서 하락을 보였는데 그 때문에 밸류에이션 매력도 오히려 높아진 상황이다라는 분석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상반기 실적 성장을 이끈 동력은 단연 ESL이었습니다. 다양한 정보를 전자종이 디스플레이에 표시하는 시스템인데요. 우리 시청자분들께서 마트 한번 가보셨다면 이마트나 좀 큰 마트에서 가격 부착표 보신 적 있을 것 같습니다. 그게 이제는 전자종이로 되어 있는데 바뀐 정보를 입력하면 실시간으로 업데이트되는 다양한 정보를 전자종이 디스플레이에 표시하는 시스템이고요. 물류와 스마트 팩토리, 의료 등 다양한 영역에 적용이 가능합니다. 상반기 실적을 이끈 동력 ESL에서 나왔는데 솔로엠은 설계부터 생산까지 ESL 전체 밸류체인을 갖춘 유일한 업체로 꼽히고 있습니다. 고객 맞춤형 하드웨어와 솔루션을 제공하고 있는 업체니까요.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께서도 더 한번 살펴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4분기 수익성 조금 더 개선될 수 있을 것으로 내다보고 있습니다. 생산 자동화와 비용 관리를 통한 전자부품 수익성 개선, 그리고 4분기 실적 매출액을 전년 동기 대비해서 11%, 영업이익도 12% 넘게 껑충 뛸 것으로 전망하고 있고요. 단기 실적 모멘텀은 좀 부재하기 때문에 주가가 많이 빠졌습니다. 다만 견조한 ESL 부문과 수주 잔고, 전 사업 부문 수익성 개선세에 따른 24년 성장 역시도 주목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24년 솔로엠 성장은 지속될 것으로 보여집니다. ESL 성장도 지속되고 파워 모듈 적용처 확대 역시 본격화될 것으로 보여지고 있는데요. 23년 가파른 ESL 부문 성장으로 인해서 피크아웃에 대한 우려 역시도 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주가 역시도 조정을 받아왔고 제품 직접 제조 등 안정적인 제품 경쟁력으로 점유율이 점차적으로 증가하고 있기 때문에 지금 3분기보다 4분기보다 2024년 내년 상반기가 더욱 좋을 것으로 전망이 되고 있습니다. 투자 의견은 바이 목표 주가 역시도 상향 조정되고 있습니다. 파워 모듈, 서버용 모듈, EV 고속 충전기 모듈 성장이 본격화되고 있고요. 전기차 시장 역시도 크게 내다보고 있습니다. 서버용 파워 모듈 데이터 센터 증설에 따른 고성장이 예상되고 있고 해당 부문이 2024년 상반기부터 본격적으로 실적에 기여할 전망으로 꼽히고 있습니다. 파워 모듈의 전방 산업 확대와 더불어서 ESL 부문의 성장성을 감안한 결과 지금 현재 주가가 저평가 국면에 위치해 있다라고 키움증권은 판단하고 있고요. 앞으로 조금 더 내다봤을 때 더 우상향할 가능성이 높다라는 판단하에 주가는 좀 상향 조정했습니다. 자, 목표 주가 살펴보겠습니다. 현재가 아까 직전에 봤을 때 28,000선에서 거래되고 있는데요. 42,000원까지 목표 주가를 상향 조정했습니다. 자, 어제 나온 키움증권의 리포트까지도 살펴봤는데요. 앞으로 시청자 여러분들께서도 함께 솔로엠 지켜봐 주시면 좋겠습니다. 네, 미국 시장 휴장한 뒤에 코스피 관망 중입니다. 외국인 기관 매도세에 있고요. 개장 전 지금사에서는 CA, NTC, CU박스 이렇게 됐고 따라가 말해서는 엔캠, 신테카바이오 이렇게 두 종목 모두 따라가자 이렇게 말씀드렸습니다. 네, 저희가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계속해서 서울경제TV와 함께 하시면서 유익한 정보 얻어가시길 바랍니다. 저희는 다음 주 월요일 이 시간에 또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